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44번째 시간입니다. 골, 골은 뼈라는 뜻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오늘은 골, 이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 4개의 글자로 된 그러한 이디엄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하고 관련된 어떤 이디엄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세요. 백골난망. 백골난망 할 때 백은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색, 흰색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은 당연히 뼈라는 뜻이고 그리고 난은 아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망각, 망상, 우리 forget-me-not 그 꽃 이름이 물망초예요. 자, 그러면 백골난망은 무슨 뜻일까요? 백골은 하얀색의 뼈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뼈가 흰색이라서 백골은 보통 죽은 사람의 뼈를 많이 나타내주고 난망은 잊어버리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백골난망은 죽어도 잊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잊지 못할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그 고마움, 내가 죽어서도 너의 도움, 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잊지 못할 아주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은혜, 도움, 뭐 이런 말들 다음에 백골난망이 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그 mercy,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아주 착한 뜻으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줬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할 때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도움은 백골난망이다. 그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그가 도와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죽어도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도움은 백골난망이었어.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백골난망이겠다.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볼까요? 자, 올해가 낙하산, 인사, 청산할, 적기. 네, 요 제목보다는 여기 보세요. 자, 뭐뭐 했으니까 백골난망이 아닐 수 없다. 자, 백골난망이 아니다, 없다. 네, 이거 아니다, 없다, 투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백골난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때, 자, 백골난망이다 라는 말을 강조할 때 백골난망이 아닐 수 없다 하고 이렇게 2번 쓰는 겁니다. 각골난망, 각골난망, 백골난망 좀 비슷하지요. 네, 앞에 한 글자만 다르고 뒤에 골난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골난망의 똑같은 뜻입니다. 백골난망과 각골난망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각골 할 때 각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carve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어디 책상이나 나무나 그런 데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뼈에다가 그걸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뼈에다가 막 써놓는 거예요. 카브 하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이 날 도와줬어.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해서, 그 고마움에 대해서 뼈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어도 잊지 못한다. 그 고마움을 죽어도 잊지 못한다. 영원히 그 고마움을 기억할 거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푸신 은혜 실로 각골난망입니다. 은혜가 각골난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각골난망 자리에 백골난망 하고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바꾸어서 말해도 돼요. 자, 선생님이 뉴스에서 찾았는데, 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가 너무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때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이 생명 같은 이 귀한 마스크를 얻었어요. 벗님, 벗은 친구라는 단어의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님께, 친구들한테 각골난망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나한테 마스크를 보내줘서 고마워.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자,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뒤에다가 써도 되고 은혜가 각골난망입니다. 하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낱말들을 씁니다. 환골탈태. 환골탈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환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바꾸다, 환전, 서로 스위치, 체인지 바꾸다, 우리 교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환골하면 뼈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탈태, 탈은 빼앗다, 이렇게 테이크라는 뜻이고 태는 여자의 그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골탈태는 뼈를 바꾸고 태에서 완전히 자궁에서 나와버리다, 그것을 빼앗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꿀 때, 완전히 변했을 때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 그림이나 글이나 이렇게 음악이나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똑같이 카피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만의 그런 세계, 자기만의 작품, 자기만의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환골탈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럴 때도 환골탈태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환골탈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강소라예요. 강소라가 예전에 학생일 때 이렇게 뚱뚱했어요. 이렇게 뚱뚱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아주 멋진,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됐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환골탈태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남자는 한국의 연예인입니다. 조응인이라는 그런 영화배우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멋있는 샤프한 남자가 됐습니다. 환골탈태했어요. 다이어트 해서
환골탈태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네,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 우리는 변화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바꿀 때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우리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가장자리만 고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제도 전체를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 네, 환골탈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장자리, 네, 엣지예요. 끝에만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만, 여기 끝에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 다 바꿔야 돼요 할 때 전체를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환골탈태했어. 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분골쇄신. 분골쇄신 할 때 분은 가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분 뭐 이렇게 쓸 때 분은 가루라는 뜻이고 골은 뼈라는 뜻이니까 뼈를 가루로 만들다. 뼈가 가루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쇠는 부수다. 이렇게 부러뜨리다. 브레이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은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쇠신은 몸을 부서뜨리다, break the body예요. 자, 여러분,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이 부서지다 라는 뜻으로 어떤 힘을 다해서 아주 힘껏 노력할 때,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분골쇄신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이렇게 가루로 변했어요. 다 부서졌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는 분골쇄신하여 일했다. 자, 그는 열심히 일했다. 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것보다 분골쇄신하여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한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쭉 분골쇄신 일했다. 네, 여기도 분골쇄신 일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자, 뉴스를 보시면 분골쇄신의 노력이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음반을 네, 그 레코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가 이렇게 노력한 것은 분골쇄신의 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분골쇄신을 하겠다는 각오, 결심이죠. 네, 어떤 이 파티, political 파티가 우리 이렇게 변해야 돼 하는데 변하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노력해요? 분골쇄신을 하겠다는 각오.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골쇄신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연구할 때 네,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쓰는 말, 스포큰 랭귀지는 뼈 빠지게 일하다, 뼈 빠지게 노력하다, 뭐 뼈 빠지게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분골쇄신 일하다, 분골쇄신 노력하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륙상잔. 고륙상잔 할 때 여러분 골, 뼈, 육은 살, 고륙 기억하시나요? 우리 골 배울 때 나왔었던 그 단어입니다. 고륙은 뼈와 살로 우리의 가족, 피를 나눈, 피를 같은 혈통인 가족, 같은 패밀리,
같은 nation 이럴 때 우리가 고륙이라고 합니다. 친척. 자, 상, 서로라는 뜻이에요. 잔은 잔인하다, 잔인하게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륙, 가족이 또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제 아니면 친척 아니면 같은 민족, same people, same nation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고륙상잔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언제 싸울까요? 보통은 유산, 돈 때문에 싸우고 또 여러분 뭐 어떤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CEO 가족들이 형제들이 서로 이거 내가 CEO가 될 거야, 내가 회장이 될 거야 하고 막 서로 싸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륙상잔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한국 전쟁은 고륙상잔의 비극이었다. 네, 여러분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북한, 노스 코리아하고 남한, 사우스 코리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한국 전쟁 또는 6.25 전쟁, 6.25 한국에서는 그냥 6.25라고 합니다. 6월 25일 날 있었어요. 자, 한국 전쟁은 한국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고륙상잔의 비극, 트래지디, 고륙상잔의 비극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한국 민족끼리 싸웠으니까요. 참 슬픈 일이죠. 자, 밑에 뉴스를 보시면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살아남기 위한 고륙상잔. 네,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야생동물이 있어요. 와일드 애니멀이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나 봐요. 푸드. 그 음식이 별로 없어서 누군가는 이거를 먹고 먹고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거, 동물들도 싸울 수 있겠죠? 고륙상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뭐라 하면서 신들의 고륙상잔에서 시작된 서양 문명. 네, 서양의 문명, 서양의 문화는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미스에서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많은 gods 그 신들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가족의 싸움을 신들의 고륙상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뉴스를 보시면 자, 왕족은 노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의 가족들이란 뜻이에요. 자, 서로를 죽이는 고륙상잔에서 왕족이 어떻게 혈족을 유지하는지 브라브라브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 친척을 막 죽이잖아요. 네, 그런 고륙상잔,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왕족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언중유골 언중유골 할 때 여러분 언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라는 뜻이에요. 중은 가운데 그래서 미들스쿨 하면 중학교죠. 유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중유골은 말 한가운데에 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네, 우리가 흔히 스포큰 랭귀지, 데일리 라이프, 네, 일상생활에서는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에 가시, thorn이죠.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는 네, 가시가 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다. 언중유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언중유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언중유골 무리뉴. 네, 이거 토트넘, 영국의 그 축구팀 토트넘의 감독이죠. 무리뉴. 네, 시즌 초반 일정은 범죄였어.
네. 시즌 처음 시작할 때 일정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빴나 봐요. 2주일에 7경기씩 경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안 좋은, 너무너무 나쁜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라는 말을 범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 일정은 범죄였어.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그런 말이구나 라는 말이지만 이 무리뉴 감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스케줄이 너무너무 잘못 짜졌어요. 2주일에 7경기를 뛰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워스트 스케줄이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범죄였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죠. 언중유골이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림 속 소품이던 흑인 바스키아의 손길로 주인공 되다. 네, 옛날에 흑인 블랙 피플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흑인들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감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림 속에 그냥 그림의 소재, 소품, 그러니까 그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림 속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 이제 흑인이 자유를 얻고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도 많이 높아졌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예전에 흑인은 그냥 그림 속의 소품이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예전에 흑인들이 그런 어떤 인격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언중유골이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윤석헌 금감원장 하나금융회장 선출 절차 투명해야. 네, 여기는 이것은 하나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회장이 네 번이나 계속해서 네 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CEO를 했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을 뽑는 것 그리고 그런 순서들이 투명하게, 네, 깨끗하게 공평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언중유골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오래 했어요. CEO를 너무 오래 했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그 방법이 투명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골하고 관련된 사자성어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 오늘 배운 사자성어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골하고 관련된 이러한 사자성어를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말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글을 쓰기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섞어서 쓰시면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지고 멋있는 글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화이팅 하세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